많은 개인이 우주를 여행하고 어쩌면 예계 생명체를 경험하는 꿈을 꿉니다. 예계 생명체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단세포 생물, 곰팡이, 미생물, 바이러스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인간을 따라다니고 그 반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기본 요소는 액체물입니다. 결국 우리는 80%에서 8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액체물 없이 생명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단세포 생물조차도 대부분 물에서 헤엄칩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생명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또한 간접적으로 액체물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별들이 액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구, 달, 그리고 다른 행성들은 액체물을 유지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우리가 만든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본 무주를 구독하여 앞으로 더 많은 매력적인 영상을 준비하세요. 음악. 달은 첫 번째 요괴 해변 목적지로 얼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케플러는 16세기 초에 달 여행을 고민했습니다. 이 똑똑한 남자는 1571년에 태어나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민하며 태양을 행성들이 돌게 하는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중력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중력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지구를 떠나 달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추정했습니다. 여행 중간에 가는 길이 더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400년 후에 달에 가는 것이 거의 구식이 되었지만 과도하게 비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까지 총 12명 중 8명이 달에 갔습니다. 1969년 첫 번째 팀이 달 로켓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달 전이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달의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여행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인류가 되었습니다. 인류에게는 한 걸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달에 간 첫 번째 12명의 탐험가는 지구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단지 돌덩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을 거란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달에서 가져온 암석 샘플에서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달의 분화구 깊숙한 곳에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에는 액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액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들은 우리는 달에 갔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20세기 사고를 변화시킨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은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달에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은 감소했습니다. 인류는 해냈지만 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달에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쌌고 지구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화성은 인류의 꿈이 되어가는 요부에 가까운 이웃입니다. 태양에서 네 번째로 먼 행성인 화성은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화성 탐사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꿈의 실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심리 실험이 몇 년 전 수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 갇혀 몇 년 동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이 지구와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행히도 화성 탐사에 대한 이상적인 시점은 몇 년 전 지나갔습니다. 화성은 다시 돌아오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는 향후 2만 5천 년 동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화성 탐사의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여전히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화성 식민지는 지금 실제로 가능하지만 물이 필요합니다. 금성, 우리 가까운 이웃이자 수증기가 거의 없는 행성입니다. 금성은 두 번째 행성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내측의 직접 이웃입니다. 불과 2,500만 마일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화성보다 1,000만 마일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화성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은 엄청나게 뜨겁고 물은 증발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오늘날의 건조한 금성은 과거에 물이 풍부했던 행성이었습니다. 대기 중에 소량의 수증기가 존재하지만 태양풍이 금성에서 물을 제거하고 아직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화성의 물 공급은 어떨까요? 달에는 액체 물이 없고 금성에서 물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화성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이는 대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액체 물이 우주로 사라집니다. 금성은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 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 대기지만 일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액체 물이 지구 표면에 오래 존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화성의 표면 아래에는 얼음이 있지만 표면에서는 액체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화성에서 액체 물에 대한 보고서가 가득합니다. 어두운 줄기는 화성의 물줄기이거나 단순히 먼지일 수 있습니다. 2010년 어두운 줄기가 화성에서 처음 관찰되었습니다. 이 줄기들은 생긴 뒤 길어지고 따뜻한 계절에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화산 비탈에서 물이 흐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들이 염수로 보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염소 산염이 물의 동결점을 낮추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같은 줄기가 먼지 흐름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더 나은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화성의 표면 아래에는 마르스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전문가들은 화성의 남극 아래에 거대한 호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자동 탐사선이 이러한 발견을 담당하며 이는 간접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라디오파의 반사를 통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3개의 추가 호수가 설명되었습니다. 이 호수들은 약 4만 6천 마일에 걸쳐 있다고 추정되며 염수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탐사는 매우 흥미롭고 동시에 기본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로봇 우주 비행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 옳았습니다. 아무도 우주에서 사람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로봇과 기계가 처음으로 우리의 우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현명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 탐험가들은 과거 실험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로의 여행은 아마도 사형 선고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많은 추가 정보 없이도 인류는 우주 여행에 대한 열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 관찰은 여전히 간접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정보가 중요하지만 다양한 카메라가 같은 물체를 액체물로 착각할 수 있다면 화성의 표면에서 관측의 변화는 여전히 매우 클 것입니다.